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사는 독일입니다. 저희 첫 아이가 독일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유치원 보낼 때보다 훨씬 더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 독일 학부모로서 특히 아시아, 이 한국 엄마로서 느끼는 독일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이 각 주 지역별로 또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것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가장 차이가 나는 독일 초등학교 입학 문화는 이 고깔 형태의 슐튜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거는 19세기부터 독일의 어느 한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의 입학 선물로 시작한 문화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독일 친구 말로는요, 입학식 때 이 슐튜체가 없으면 벌써부터 아싸의 계열에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이 안에다가 뭐 학용품이나 군것질 거리들 같은 거를 넣어서 선물로 주는 문화가 있고, 원래는 이거를 überraschung하게 뭐 깜짝 선물로 아이에게 주는 문화가 있나 봐요. 근데 요새는 워낙 아이와 함께 집에서 만드는 가정도 많아져서 이거는 집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학 시즌이 되면 또 문구점이나 뭐 미술용품 파는 곳에 딱 완제품 또는 직접 만들기를 할 수 있게 팔고요. 또 인터넷으로 사실 수도 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피카츄를 원했는데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만들기만 가능한 그 모델을 사서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아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입학식 때 가니까 뭐 보는 친구들마다 뭐 너 거 되게 멋지다 해줘서 아이가 으쓱해하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게 있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5분 그 첫 타임 수업을 했었고, 이제 입학식 이후에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오셨던 손님들과 같이 식사 자리를 갖는 것이 이제 문화인데, 뭐 한국은 보통 거의 다 외식을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반반 있더라고요. 외식을 하는 집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파티를 하는 집도 있고, 저희는 가까운 독일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서 외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의 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희 독일 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신청서를 낼 때부터 같은 반 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적는 란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배려를 해주셨고, 근데 뭐 어떤 친구는 아무랑도 못했다 이런 친구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학급이 중요했던 게, 이게 한 번 반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반이 쭉 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이어집니다. 담임 선생님도 아이들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원하는 친구끼리 앉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뭐 아이들이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 뭐 떠든다, 혹은 친구를 괴롭힌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신호등 제도가 있더라고요. 무슨 스포츠의 옐로카드, 레드카드 같이. 그래서 이 레드카드를 받으면 쉬는 시간에 아예 못 놀게 하고 공부만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교실 문 밖에 나가서 뭐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입학식 바로 다음날부터 그 옆에 앉아있는 친한 친구랑 떠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완전 자리를 바꿔버리셨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앉을 수가 없고 그 앞에 이렇게 혼자 앉는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잘못을 하면 뭐 경고 끝에 바로 벌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게 그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 사이에서는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1학년한테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새 한국의 그 교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차라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격한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선생님 개인 연락처를 학부모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유치원 때부터 마찬가지였지만, 선생님께서 그 처음 학부모 설명회 때 그냥 아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개인 연락처로 당신들한테 연락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인 그 학교 연락처로 당신들의 개인 연락처에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참 엄격하다, 스트링하다라고 봤던 어떤 그 독일 교육 문화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느껴졌던 그런 문화는, 상급 학교라고 하잖아요.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이 4학년이고 5학년부터 뭐 길게는 13학년, 짧게는 뭐 11학년까지 다니는 그 상급 학교, 뭐 김나지움, 게삼슐레, 레알슐레, 하up슐레 이렇게 이어지는 이 추천서가
제가 이 담임쌤이랑 또 담임쌤이랑 오래 같이 일을 한 어떤 다른 과목의 한 선생님이랑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따로 계신 과목이 수학 선생님이셔서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아이들을 관찰해왔던 선생님이 추천서로 정해주신대요. 어떤 상급학교가 이 아이와 어울린다. 그래서 1, 2학년 때에는 시험을 전혀 보지 않고 3학년 때부터 이제 시험을 쓴다고 표현을 해요. 독일에서는. 왜냐면은 객관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다 자기의 어떤 생각을 주관식으로 써내려가야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1, 2학기, 4학년 1학기 이렇게 3번 시험을 보는 학기가 지나고 추천서가 나온다 하는데 되게 특이하다고 느낀 게 아니 1, 2학년을 유급한 애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 2학년 얘네는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시험을 쓰는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시험을 쓰지 않아도 1, 2학년 마치고 나서 생활 기록부 같은 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엄청난 문항들의 수업 이해도, 참여도부터 뭐 사회적인 발달사항, 친구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해결 능력이 어떻다까지 점수로 평가가 돼서 쭉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유치원 졸업할 때 이런 거를 받았었거든요. 뭐 아이의 언어 능력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1, 2, 3, 4를 다 표시해 놓은 근데 요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1학년이 끝나면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숙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숙제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방과 후 그 돌봄도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숙제를 해온단 말이에요. 이 방과 후 돌봄은 저희 반에서 50% 정도만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숙제를 30분 이상 시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저희 아이가 이 뭐 성 그리기 숙제가 있어서 해왔는데 아 이거를 막 너무 형편없이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보고 첫 깨달음이 아 이 방과 후 돌봄 선생님들은 숙제를 뭔가 하는 데만 의의를 두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 와서 다시 하기 싫다는 애 붙잡고 애 눈물 콧물 쏙 빼가면서 이거를 뭐 100번 지워가면서 제대로 시켰어요. 근데 이 숙제에 관해서는 저희 뭐 학교 학부모 설명회 그리고 방과 후 돌봄 학부모 설명회 이렇게 두 개 다 참석해서 보니까 이 숙제 문제로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냐면 일단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30분 얘가 숙제를 하루에 했다 그러면은 못해도 냅둬라 이런 주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과 후 돌봄 선생님들은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라 뭐 잘해라 이런 것까지는 강조를 하겠지만 얘가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당시에 우리가 그 많은 애들을 다 한 번에 케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했는지는 집에서 다시 한번 보셔라,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또 학부모들 사이의 의견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어떤 학부모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실력이 딱 30분에 이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실력이기 때문에 더 하지 않고 그대로 냅둬야 된다. 어떤 학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가 다 해오지 않았을 당시 나는 집에서 늦은 시간에라도 시킨다. 이렇게 갈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이제 다 같이 K-교육을 받은 부모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한 뭐 95% 정도는 저 같은 의견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30분이고 뭐고 일단 애가 주어진 과제를 못했다. 그러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일단 저는 과제를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K 엄마가 되기 싫어서 독일에 끝까지 남은 이유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저희 아이를 숙제를 하면서 막 쥐잡듯이 잡았어요. 근데 거기는 제 나름의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이 독일 학교에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선행을 한다는 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흥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또 다른 아이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입학 전 학부모 설명회 때부터 저희한테 학부모들한테 문제풀이 집에서 절대 시키지 마세요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진짜 안 하거든요. 선행을 정말 안 해요. 한국이건 독일이건 뭐 유명한 학습지가 뭔지도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숙제만큼은 얘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인생에 이거를 배울 날은 오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저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아이가 숙제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 그리기 같은 부분은 학부모 그 설명회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약간 저격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간격을 똑같이 그려야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연필 잡기를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연습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굳이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막 절대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 말로는 뭔가 뭐 문제를 내는 뭐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익히 아는 학습지처럼 뭐 1 더하기 3은 뭐 이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저희 아이만 다 맞춰서 선생님이 뭐 너가 제일 잘했다 뭐 이런 말을 하셨다고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그 연습 문제 유형이 뭔지는 몰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학을 잘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 아시아인들이 아기 때부터 이 젓가락질 훈련으로 오는 그 뇌발달 때문이 아닐까? 라는 어떤 저만의 뇌피셜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느꼈던 어떤 독일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솔직히 말해서 최상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한국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어쨌든 한국어는 모국어로 배웠고 또 읽고 쓰고가 가능한 상태에서 독일 학교를 갔고 이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접하면서 더 뭔가 넓은 스펙트럼으로 아이가 이 세상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벌써부터 자기 막 한국말 까먹었다고 독일어로 그냥 설명해주면 안 되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독일어가 모국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좀 주의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어쨌든 일단 한 달 지났지만 굉장히 만족스럽다가 결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독일 초등학교 입학 전에 꼭 가정에서 꼭 가르쳐야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쭈스! 비스 좀 내겠습니다.